자, 봅시다. 우리 여러분들 그 토지에도 좀 재미없었죠? 근데 설명을 안 할 수 없는 게 설명하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안 하면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설명 들었으면 문제는 다 맞힐 수 있을 겁니다. 네. 암기할 건 별로 없죠? 네, 그 정도만 좀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페이지 30페이지. 자,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사 마무리 집시다, 여러분들. 자, 좀 빠르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농업기술 보이죠? 여기 통일신라까지,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농업에선 가장 중요한 게 그 깊이가리 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깊이가리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언제부터? 초기 철기시대, 어쩌면 선사시대, 거기부터 언제까지? 통일신라. 통일신라 발해, 일명 남북국 시대까지. 여기는 우리가 고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때까지 농업기술은 요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농기구 사용하더라? 철제 농기구 사용하는 거. 요거 농업기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지증왕이 있었잖아. 지증왕이 뭘 장려했다고 했었죠? 사람보다 힘센 게 뭐야? 철제 농기구를 하면서 땅을 깊게 갈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사람보다 더 힘센 건 뭐더라? 소가 되죠. 소 갖다가 밭갈게 하는 거. 그걸 무슨 거더라? 우경이라고 하죠. 이걸 합쳐서 무슨 법이라고 한다? 이것을. 굳이 애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애울 필요는 없는 단어고요. 이걸 뭐다? 깊을 심자, 밭갈경자, 무슨 법이란다? 신경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까지는 이거 달랑 하나의 농업기술이 딱 이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은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살짝 줄쳐볼까요? 철제농기구 줄치고 우경. 그냥 우경하면 무슨왕과 연결해서 알아두면 된다? 지증왕, 그렇게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상업과 숭업 들어갈게요. 밑으로 가봐요, 밑에 상업 및 숭업이라고 나와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화폐와 무역이 있을 겁니다. 한 번에 끝낼게요. 농업은 이 정도예요, 고대 때. 농업은. 상업은요, 그 삼국시대 때, 굳이 한번 또 나누면, 삼국시대 때는 그 시전이 설치된다고 해요. 시전 여러분들 쉽게 들어가면 돼요. 시장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 뭐다? 시장이 설치되었다, 그렇게 두시면 돼요. 소지 마리간 때 시장이 설치되고,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게 동시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정도. 옛날 전 근대 때는요, 장사하고 싶은데 멋대로 장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다 누구 허락받아야 된다? 국가 허락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허락받은 애들만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여기? 그러면 여기 국가 허락받은 애만 장사하게 관리 감독했던 게 동시전, 이렇게만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웬만해서 잘 물어보지 않는다? 물어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그럼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면 나라가 운영하는 거야. 나라가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관영상업, 이렇게만 말할 뿐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누가 운영한다? 관영. 나라가 운영하는 상업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고, 통일신라 때는 이제 어때? 인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 그래서 서시와 남시, 서쪽의 시장과 남쪽의 시장이 뭐더라?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뿐이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시장은 대부분 지방에 있을까면 수도에만 있었다. 수도에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에서 뭐더라? 그냥 지네들끼리 모여서 물물거래 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업이 거의 안 발달했던 시대더라, 그렇게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숭업도 말 그대로 관영숭업이라고 하거든요. 관영숭업. 나라가 그래서 숭업은 관영숭업이라고 하고,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일명 뭐더라? 도자기 도금꾼 있잖아. 계속 나오네, 길동이가 도자기를 잘 만든다. 얘를 공장 안에 출석부에 명단을 올려요. 그 국가로부터 무조건 뭐더라? 100개 만들어라, 이런 거야. 그러면 도자기 100개 만들어서 국가에 바치지요. 여기까지만. 국가에 바치지요. 국가가 돈 줄까 안 줄까요? 국가에 돈 안 줘요. 그럼 얘는 뭐 먹고 살아? 100개 더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야. 이게 되겠죠? 그냥 나라가 필요한 물건을 시장에서 따로 산 게 아니야. 그냥 필요한 물건, 넌 도자기 만들어라, 넌 조기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가 필요한 물건을 이런 식으로 얻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한다? 국가가 운영하다. 관영숭업. 지금 내가 말한 이거 관영상업, 관영숭업이죠. 조선 전기까지야. 그냥 계속 쭉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변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된 거 맞지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요거 상업도 끝났고 숭업 끝났지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 화폐는 언제 때 처음 만든다? 고려 때나 처음 만들어져요. 화폐는 고대 때는 있었다 없다?
없었다. 끝. 됐나요, 여기? 그 다음에 무역도 일어나긴 무역은 일어났어요. 무역. 그 삼국시대 때 무역에서는 이 정도만. 신라가 중국과 직접 교역하는 시기는 몇 세기부터라는 것만 싹 기억하면 돼. 6세기부터나 신라는 중국과 직접 교역했다. 이 정도 물어보고요, 여러분한테. 그 다음에 이제 남북국 시대 때 통신라 발해가 있을 때 있죠. 이 당시에 신라는 당연히 어디랑 무역을 제일 많이 했다. 중국과 무역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의 싼둥반도 지역에 이쪽 지역에 뭐 양쯔강 하류에 신라방, 신라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라인들이 어디 가서 중국 가서 교류를 많이 했다는 뜻이야. 그 다음 여러분이 알아둘 건 딱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돼. 남북시대 때 통신라 국제무역항을 무슨 항이라 한다? 울산항이라고 하는 거. 울산은 어디 옆에 있어? 경주 옆에 있죠. 대부분 국제무역항은 어디 옆에 있다? 수도 옆에 있다는 거 유념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려 때 국제무역항 배울 거거든요. 병란도. 우리나라 전 근대 때 국제무역항 2개밖에 없어요. 신라 때 울산항, 고려 때 병란도. 이거 딱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 삼아. 바다의 왕자, 장보고, 청해진. 이건 뭐다? 국제무역은 아니고 그냥 해상 무역로의 하나였다. 신라 때. 신라 장보고 나면 중대 아니면 하대였다. 하대였다는 거 그 정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교재 어디 줄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국시대 때죠. 시장 줄쳐요. 그 다음에 동시전 줄치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통신라 때는 서시와 남시가 추가되었다. 그냥 뭐더라? 국가가 운영하는 시장이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줄만 쳐놓고. 됐나요, 여기? 그 다음에 숭어업 있죠. 숭어업 무슨 숭어업? 관청 숭어업 줄치면 돼요.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삼국 때는 노비 새끼들을 이용했고 통신할 때는 장인과 노비를 이용했다고 그죠? 장인이 뭐더라? 이제 물건 만드는 사람들. 그걸 전문 장인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냥 제목만 줄쳐요. 관청 숭어업, 관청 숭어업. 변화된 게 있다 없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화폐무 무역 있죠? 삼국시대 봐봐요. 공무역이 중심이다. 여러분들 공무역은 이거예요.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하잖아. 그 사신을 따라갔을 때 상인도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런 무역을 무슨 무역? 공무역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끼리 그냥 상인들이 직접 만나? 아닙니다. 사신이 갈 때 상인들도 같이 따라가서 무역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무역 중심이었다 나와 있고 고구려는 북방민족과 외화 교류하고 백제는 남조와 외랑 교류하고 신라 줄치고 몇 세기 이후? 6세기 이후 중국과 직접 교역. 그 정도 줄쳐놓으면 돼요. 6세기 이후 당항성을 통해 무역했다. 한마디로 누구랑 직접 교육했다? 중국과 직접 교육하는 건 몇 세기더라? 6세기다. 그걸 기억하면 되겠고 오른쪽으로 가서 자 무슨 항 줄치면 되죠? 울산항 줄쳐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왕자 누구 정도 기억하면 될까요? 장보고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여기? 자 그럼 이제 고대 경제가 끝났습니다. 자 페이지 54페이지 문제 54페이지 182번 들어갑시다. 자 54페이지 빨리빨리 182번 문제입니다. 54페이지 182번 다음 고구려에서 고려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 구제했던 거 이거 우리가 배웠네요. 무슨 법? 진대법 됐죠? 정답 몇 번? 3번 나오면 되고 고려 때는 뭐라 불렀지요? 흑창, 성종 때는 뭐라 불렀다? 의창 이렇게 불렸었죠? 자 그 다음 이제 183번 문제 고대 때 농업기술에 해당하는 거 우리 고대 농업기술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무슨 농기구? 철제 농기구와 소 갖다 닦아는 거 요거밖에 없었지요. 거기 보면 퇴비 사용, 시비법 이런 거 아직 안 나왔어요. 쟁기는 뭘로 만든 거야? 철기로 만드는 거죠? 정답 2번. 그 휴경 없이 매년 경작은이죠. 이건 조선 전기 때나 가서 돼요. 그럼 상품 장부는 조선 후기 때나 되는 거고 이모작 보급은요 고려 때나 되는데 그건 나중에 차차 배울 겁니다. 지금 정답 몇 번만 잘 골랐으면 됐어? 2번만 잘 골랐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4번 185번 했고 186번 문제 이거 아까쯤 했어야 되는데 우선 들어가 볼게요. 거기 보면 시급 지급했다고 했죠? 그 시급은 노급과 비슷한 거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좀 빨랐네. 186번 문제입니다. 186번 문무왕 8년에 시급이 지급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시급은 노급과 비슷한 거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조세와 노동력을 다 직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무 관리들에게 무슨 전 지급했다? 관료전이라고 나와있죠. 자, 그러면 관료전 봅시다. 관리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지급한 거다. 관료전. 그 다음에 관료전은 뭡니까? 관료전은 관료들에게 무슨 전 지급했다? 관료전. 자, 그러면 관료전 봅시다. 관리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지급한 거다. 관료전. 그 다음에 관료전 뭡시다. 관리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지급한 거다.
우리는 소유권 지급한 적 있다 없다? 없다고 배웠었죠? 정답 몇 번? 2번 들어가면 되겠고, 나머지 읽어볼까요? 노급을 혁파했다. 노급 혁파는 왕권 강화다. 맞는 얘기고, 그리고 다시 노급이 불하면 국가의 토지 지배력은 강화된다고 할 거면 약화된다고 할까요? 귀족들이 지배하는 거잖아. 그 토지를. 그러면 약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급과 노급을 받으면 조세와 노동력 둘 다 비슷한 거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다 되셨죠? 그 다음에 187번 들어갑시다. 지도 보자마자 무슨 국시대더라? 남북국 시대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 187번 문제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 볼 때 다시 한번 봐봐요. 상경, 중경, 도경, 서경, 남경. 여기 뭐더라? 오경이 되죠. 오경. 그 다음 밑에 신라는요. 금서. 거기가 바로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발해와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발해는 단비가죽과 인삼 자기를 수출했다.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들 병란도는 어디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고려라고 말씀드렸죠.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국제무역관 2개밖에 없어요. 통일신라 때 무슨 왕이 있었고? 울사나 고려 때는 뭐가 있더라? 병란도. 2개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정답 쉽게 몇 번 나오면 된다? 2번 나오고. 나머지는 맞아요. 신라는 청해진 설치에 해상무역 정기한 거 맞고, 그 다음에 당해, 신라방, 신라인들의 마을을 신라방, 신라촌 이렇게 불렸습니다. 맞는 얘기고. 네. 그리고 발해와 신라는 교류했다 안 했다? 우리 신라도라고 있었다는 거 배웠었죠? 네,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 있었고 서로 문화 교육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고대 경제도 마무리했고, 고려 경제도 이제 고려시대 경제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0페이지 다시 봐서, 자, 이제 농업기술 고려시대부터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들어갑시다. 자, 농업기술은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땅을 아무리 막 깊이 갈고 하지만 땅의 지력은 계속 높아지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토지를 묵혀두는 걸 휴경지라고도 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건 뭐야? 토지를 계속 뒤바꾸는 것보다 이 토지에 뭘 주는 게 제일 좋아? 영양분을 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영양분 주는 게 바로 무슨 법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법? 줄시자, 비료비자. 무슨 법이라고 한다? 12법. 그리고 고려 때나 처음으로 12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그리고 고려 때 농업기술은요, 무슨 법이 나왔다는 거 특징? 12법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밭농사에서 몇 년 몇 작이 또 유행하고요. 2년에 몇 작 짓는 거? 3번 짓는 2년 3작. 그러니까 휴경지가 있고, 봄에 겪는 게 있고, 가을에 경작하는 게 있어요. 휴경지는 그냥 1년 내내 쉬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12법이 이거 등장한 거잖아. 12법이 막 전국 각지로 확대된 건 아직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더라? 휴경지가 점차 없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감소하는 거지 소멸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12법 언제 처음 등장했다? 고려 때. 요건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고려 때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양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법이 나왔다고요? 이양법. 논농사에서 드디어 이양법이 나오는데요. 이양법 뭐냐면은 쌀을 직접 뿌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다가 씨앗을 뿌려요. 그래서 싹이 자라죠. 이걸 옮겨 심기 하는 걸, 이걸 무슨 법이란다? 이양법이랍니다. 이양법의 이점 엄청나게 크다고 보시면 돼요. 생산량이 2배 내지 3배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5사람을 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봄에 재배하고 또 가을에 재배하고 또 봄에도 또 재배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번 경작이 가능해요. 이점이 엄청나게 큰 게 무슨 법이다? 이양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양법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전국 각지의 남부 일부 지방, 우리나라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다른 곳은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이양법은요, 강수량이 풍부해야 돼. 아니, 뭐를 뽑았다가 이걸 심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딱딱한 게 아니잖아. 그럼 땅이 어떻게 돼? 항상 젖어 있어야 되겠죠. 수리시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땅이 메말라 있으면 한 톨도 건지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양법 뭐더라? 이때 뭐더라? 남부지역. 우리나라 어디지요? 남부지역. 강수량이 풍부하고 저수지가 있는 곳. 여기서만 재배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 고려 500년 동안 남부 일부 지방, 조선 전기 200년 동안 남부 일부 지방, 거의 700년 가까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하면 대박이지만 잘못하면 쪽박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권장한 적 없었던 게 이양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의할 점, 이양법이 등장한 건 어느 시대고? 고려시대고 전국적으로 확대된 겁니다. 조선 후기가 됩니다. 되겠죠? 오늘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목화. 자, 목화 재배는 언제 때 되었다? 고려 말이더라. 여기다 초점 맞추면 돼요. 목화 재배는 언제더라? 고려 말 때나 되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문익점이 고려 말 때 사람입니다. 그 상가집에 가면 삼배 입은 사람 보이죠? 상주들 삼배 입고 있죠? 면 아니죠? 면이 우리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삼배 같은 거 옛날에는 못이나 삼배 그딴 거 입었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우선 보온도 제대로 안 돼. 촉감도 별로 좋지 않아. 그 때가 묻으면 빨지요. 찢어져 버려요. 그런 게 삼배나 그런 못인데 목화는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 촉감에 가장 좋아요. 여름철에 땅 흡수가 되게 잘 됩니다. 겨울철엔 보온이 잘 되죠. 빨면보다 때도 잘 빠진단 말이야. 의료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했냐? 겨울철에 삼배 입은 새끼하고 면나 목화, 면 제품 입은 놈하고 싸웠다. 누가 이길 수밖에 없다. 면 제품 입은 놈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전투력보다 척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중국이 함부로 바깥의 기술을, 이 목화 재배하는 기술을 전파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문익점에 몰래 갖고 왔다는 얘기 들어봤죠? 두통 빼가지고 거기다 목화지 집어넣고 두근만 세근만 하면서 구경 넣고 자기 앞마당에 뭐라 씨앗 심고 풀었고 만세 외칠 때가 고려 말. 면제품 입을 때는 언제더라? 조선 전기 때나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목화 재배는 언제더라? 고려 말. 꼭 좀 기억해두면 됩니다. 목화 재배. 그리고 농서는 농사집요라고 있는데 농사집요는 그냥 이것만. 이 농상집요는 우리나라 농서다 아니더라. 우리나라 농서가 아니라는 것만 딱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는 농사직설만 제대로 기억하면 되거든요.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서는 농사직설. 고려 때는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거라면 중국 농서다. 아, 중국 농서구나. 그 정도만 딱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줄쳐볼까요? 고려시대 신경법은 일반화된다고 하죠. 건너뛰고 12법 줄치고. 그 반농사기 2년 3자 가면서 휴견지는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이양법 줄치고 남북 일부 지방 그거 줄치고요. 목화재배 줄치면 돼요. 그리고 목화재배는 어디라고 또 필기하면 좋지요? 고려 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무슨 집요 하나 줄치면 돼요? 그 농상집요예요. 농사집요라고 하는데 농상집요입니다. 그 오타입니다. 죄송해요. 농상집요 그렇게 고쳐주시면 되고 먼 나라 농서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됐나요 여기? 자, 그래서 우리 고려 농업은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봐봐요. 이제 금방 끝나요. 상업 볼 거거든요. 상업 똑같아. 똑같이 뭐더라? 관영상업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뭐더라? 그 관영상업을 시전이라 불러요. 시장이 이제 뭐라 불렸다? 시전이라 불렀다.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겁니다. 된 거 맞죠? 그 다음에 이걸 관리 감독하는 게 뭐더라? 경시서라고 합니다. 경자 무슨 경자? 서울 경자. 시는 시장.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보다 경시서. 관청은 대부분 경찰서, 서자 붙는다는 거 알겠죠? 시전이 뭘 말하고요? 시장. 경시서가 관리 감독하는 관청이구나. 끝. 됐나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자, 계속 들어갈게요. 숭업 봅시다. 숭업. 숭업 똑같아. 무슨 숭업이 중심이다? 민영 아니면 관영. 관영 숭업이 중심. 민영도 있긴 있다 없다. 있긴 있더라죠. 그건 귀족들의 아주 조그만 수요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분야에선 적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숭업에선 비중이 제일 큰 게 무슨 숭업? 관영 숭업.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심화 과정에서 이거 하나 물어보고 끝나요. 소숭업. 알겠죠? 소숭업이랑 나왔다. 우리 기억나잖아요. 향부곡소. 고려 때 특수행정구역 뭐가 있었다? 향, 부곡, 소가 있었는데 향과 부곡은 일반 농민들이고 얘는 뭐더라? 수공업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소, 도자기만 만드는 그 마을 사람들은. 철소는 그 마을 사람 다 뭐 만다? 철만 만드는 거. 이 소는 어디에만 특징이다? 고려만의 특징이라고요. 고려 때만 있어요. 다시 향, 부곡은 신라 때 있어. 소가 만들어진 건 고려야. 조선 때는 뭐더라? 이게 다 사라진다고요. 그럼 소숭업 어디만의 특징이란 얘기야?
고려만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뭐 소 나왔다. 알겠죠? 소숭어 나왔다. 무조건 어디로 가면 되더라? 고려시대구나.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화폐 봐봐요, 화폐. 화폐는 여러분이 기억할 게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하면 돼. 권원중부. 이게 성종 때 만들어진 철전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뭐가 되더라? 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중부 하나 정도만 기억 잘하면 돼? 권원중부 하나만 기억 잘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화폐는 이따가 또 적을 건데 상평통보 하나만 전국적으로 확대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봤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상업과 숭업이 발달한 거야 안 한 거야? 상업 발달한 거 아니에요? 숭업도 발달한 거 아니야? 한마디로 우리나라 자급자족 경제체제라고 보시면 돼. 물물교환 정도야. 화폐가 막 필요하지도 않아. 이것도 시장도 어디 있는 거야? 서울에만 있는 거야. 그 지방에는 뭐 장시라고 뭐 3일마다 열리고 5일마다 열리고 또 잘 열리지도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가 따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종 때 화폐를 만들었거든. 전국적으로 이제 상용화 된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고려 중기 때 숙종 때 있죠. 그때 화폐 계속 만들어. 하지만 그것 또한 상용화 된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 때 상평통보만 상용화된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기억할 건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무슨 정보 하나 기억하면 되고. 권원중부. 이따가 나올 무슨 통보? 상평통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화폐들 나오죠. 다 고려시대다. 이렇게만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해동통보 고려시대, 사만통보 고려시대, 은병과 활구도 고려시대. 그러니까 웬만한 화폐들은 다 어디다? 고려 거로 빼면 된다고요. 조선 전기 때는 조선 통보라고 있어. 그건 조선 전기야 그냥 쉽게. 조선 후기 때 무슨 통보가 있고? 상평통보가 있고. 이해됐나요 여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겹겠지만 성종 때 권원중부 외우고 조선 후기 무슨 통보 하나 외우면 돼? 상평통보. 나머지 화폐 나오죠. 다 어느 시대로 가라? 고려시대로 빼면 되더라. 화폐는 딱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무역학. 신라 때는 무슨 항이 있었다? 울산항. 고려 때 국제무역학. 아같이 말했던 거 무슨 도 있었다? 병란도. 아라비아 상인까지 왔더라. 자 그렇게 하면은 고려도 끝났습니다. 자 고려 줄칠게요. 시전 줄치고 경치서 줄치고 지방에는 행상이라고 있어요. 건너뛰세요. 시험도 잘 안 나와. 그 다음 숭업은요. 관청숭업. 다른 말로 관영숭업 줄쳐요. 똑같은 얘기예요. 관청숭업이 관영숭업이에요. 관청숭업 줄쳐요. 민간숭업도 있었고 사원숭업도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사원은 절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장인 노비들을 이용하고 어떤 거 하나 줄치면 돼요. 소, 숭업 꼭 줄쳐놓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외울 거. 권원중부 암기. 그 다음에 나머지 파란색 다 줄쳐봐요. 활구, 사만통보, 사만중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화폐 나오죠? 다 어느 시대 거? 고려 거. 그렇게 빼면 됩니다. 와,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저 보라고 있죠? 보 하나 줄쳐놓고. 보는 국가가 이자놀이 했던 걸 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할게요. 국가가 뭐 한 거? 이자놀이 한 거. 그걸 보라고 하더라. 국가가 농민이나 귀족한테 돈을 빌려준다고요. 그럼 이제 이자 수입이 들어오겠죠? 돈 빌려준 다음에. 그걸 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이자를 학교만 했으면 학부라고 한 거야. 그 팔관에 했으면 뭐란다? 팔관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보라는 것도 있었다. 그 정도. 그다음 마지막 무슨 도 하나만 줄치면 돼요. 병란도 그렇게 줄쳐놓으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려 끝났고,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봅시다. 55페이지. 문제 55페이지 건너뛰시고 우리가 풀었던 거니까 56페이지 192번 들어갑시다. 192번 문제. 가 국가의 경제정책. 딱 봐도 권원중보, 해동통보, 활구와 은병 여기 나와 있죠? 어느 시대? 고려시대. 고려시대랑 관련된 거. 지게, 배웅적고 우리 고려 때 토지도 물어봤다. 전식과. 정답 쉽게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영정법은 누가 했더라? 인조가 했던 거. 조선 후기가 했다는 거. 직정법은 누구라고 적고? 세조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세조. 자, 그다음에 193번 들어갈게요. 밑줄 치는 우리나라. 태조께서 통일하신 이유. 통일했대 태조가. 태조들하고 통일한 놈은 누구밖에 없다. 왕건밖에 없어요. 왕건밖에. 외관을 두고자 했으나 초창기였으며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다.
거의 출처예요.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이거 누가 말한 거죠? 성종의 오른팔 최승로가 말한 거죠. 그래서 12목이 설치되었다. 정치사랑 연결되는 사료. 그리고 이 시대는 어느 시대다? 고려 왕조. 고려 왕조랑 관련된 경제를 고르면 돼요. 총융청. 이건 5군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 쉽게 몇 번 나오면 되죠? 2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상평통보는 194번. 내가 아까 지금 우리가 사료만 읽었던 거, 미출친 이제도가 실시된 왕조. 뭐 미출친 이제도가 없는데 그냥 그거예요.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무슨 과를 말하더라? 전시과 의미합니다. 그럼 전시과를 시행했던 나라는요, 고려 시대가 되겠고, 고려와 관련된 걸 고르면요, 지게, 배운적 없고, 금난조건 폐지, 정조가 있던 거, 고무와 감자도 말씀드렸죠. 임진왜란 이후에나 들어왔다고.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다 묶어서 어디로 가면 돼? 조선 후기로 가면 됩니다. 아주 쉽게 정답 몇 번 나오면 되더라?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95번. 자료는 어느 시기 논법 발달한 거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 적절한 것,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 첫 번째 주셔봐요. 강화도 간척사업. 강화도 간척사업 줄치고 맨 마지막에 이함이 중국 농서, 농상집요.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니라 중국 농서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건 어느 시대더라? 고려시대. 고려시대 농업경제상으로 올바른 것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화재배 전국적 확산하면 돼요. 문익점 앞마당에서만 폈을 뿐입니다. X. 이모작이 되기 위해선 이양법이 돼야 되거든요. 이양법은 어디서만 했더라? 남부 일부 지방 제끼고. 여러분들 12법이 고려 때 처음 시작됐지요. 그렇다면 휴정지가 소멸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감소 단계. 4번 남부 일부장에서 모내기법이 시작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 채소, 약초 재배 기술 있죠? 이건 조선 후기 때나 가능한 거 이 정도 해두시면 되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되게 최고 난이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6번은 여러분이 쉽게 다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심하라고 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와요. 이건 딱 봐도 뭐더라? 은병활구가 되죠? 네, 이거 아까 우리가 이 그림 봤었잖아. 방금 전 문제에서. 그치요? 우리 192번에 봤잖아요. 192번에 딱 있잖아. 활구라고. 자, 그럼 이거는 고려시대. 그럼 이제 이 고려 때 관련된 거 고르면요. 군포 부고했다. 이건 나중에 흥선대군이 한 겁니다. 호포제라고. 관료정과 노고벽파는 신라 언제 때 됐다? 중대 때 되었다. 정답 쉽게 몇 번? 3번. 됐나요, 여러분들? 전문육두법과 연문구두법 누가 했더라? 세종대왕이 했던 거. 그 다음에 5번. 방나베 패단에서 대동법.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사가 설명은 다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설명만 들으면 다 된다는 거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무리. 자, 이제 조선 전기하고 후기만 살짝 보면 되거든요. 네. 조금만 기운내서 경제사만 깔끔하게 마무리 칩시다. 아, 이제 다 끝나가요, 진짜. 우리 경제사 끝나면 되게 쉬워요, 나머지는. 그럴 거예요. 자, 이제 조선 전기로 갈게요. 조선 전기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조선 전기는. 그리고 조선 전기 하면 우리가 몇 세기란 거 알아야 되죠? 15, 16세기다. 그렇게 두시면 되겠고, 15, 16세기다. 우선 조선 전기 때 농업기술 보면요, 이 정도예요. 12법은 이제 뭐더라? 일반화 되더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12법은 조선 사람이 100명이다. 그럼 몇 명이 다 한다? 100명이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경지는 어떻게 되더라? 휴경지는 감소되더라 하면 소멸되더라? 소멸, 그렇게 말해요. 2년 산작도 확대되고요. 알겠죠? 그리고 변함이 없는 건 뭐더라? 요거는 그대로 와요. 이거. 이양법은 아직까지 또 어디서 하고 있더라? 전국 각지 남부 일부 지방. 어디서만 하고 있다? 남부 일부 지역에서. 이건 고려 때와 변한 게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목화재비는 더 뭐다? 확산되더라. 크게 외울 거 없죠? 봐봐요. 12법이 난 건 어느 시대고? 고려시대고, 조선 전기 때는 확대되더라. 그 정도.
목화재배는 고려 말대죠. 그럼 목화재배 확대된 건 언제야? 조선 전기 때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양법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더라. 그다음 우리가 이거 하나 배웠잖아.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우리나라 현지 풍토에 맞는 농서. 그게 바로 무슨 직설? 농사직설. 네, 그 정도 하면 끝. 쉽게 끝나죠, 조선 전기는. 그럼 여기까지만 줄쳐볼까요? 12법 1반화 눈으로만 봅시다. 반농사에서 2년 3정 나있죠? 그거 보시고 견종법 지워주세요. 견종법 따로 안 배워도 돼요. 견종법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연작상경가 뭐더라? 1년 내내 뭔다? 경작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건너뛰시고 그냥 휴경지 소멸 그것만 살짝 줄쳐봅시다. 휴경지 소멸. 이양법은 줄쳐놔요. 아직 변함이 있다 없다? 없더라. 고려와 마찬가지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목화재배 줄치고 일반화. 그 다음 밑에 농선역 뭐 하나 정도만 줄쳐놓으면 될까요? 농사직설 정도만. 됐나요? 네. 그 양화소록도 있고 급양잠록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현지 풍토에 맞아요. 농사직설과 급양잠록도. 하지만 시험지 나오는 거 무슨 직설 하나 물어보고 끝난다? 농사직설. 그 정도 물어보고 끝난다는 거 유념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선 전기 때 있죠. 페이지 잠깐 31페이지. 자, 이제 조선적인 농업 끝났잖아. 맞죠? 조선적인 농업 끝났죠? 사업이요. 똑같아요. 시전상인 경지서. 달라진 거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됐죠? 거기 무슨 상인이라고 있다? 똑같게. 시전상인 똑같아요. 시전상인. 조선 전기 때도 똑같이 무슨 상인? 시전상인. 그 시전상인에서 굳이 추가하면요, 이 새끼가 있을 뿐이야. 유기전이라고. 경북궁 앞 광화문 거리,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 있는 곳, 오른쪽으로 하면 동대문. 여기서 장사한 새끼들. 내가 말씀드렸는데, 정조 금난정권 폐지할 때. 요 중에 다 시전상인 여러 명 있단 말이야. 이 중에 6개의 상점이 대표 상점이라서 유기전 이렇게만 말할 뿐입니다. 별거 아니죠? 네, 그래서 똑같다. 한마디로 변함이 있다 없다? 변화된 거 개뿔 없더라. 그렇게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유의할 점. 이 새끼는 한 명 기억해둬요. 보따리 장사. 누구? 보부상. 이 보부상은 장날의 차이를 이용해서 보따리 장수, 보찜 장수, 부찜 장수 합쳐서 보부상 이렇게 말합니다. A마을에서 3일마다 장이 열린다고, B마을은 5일마다, 그 다음에 C마을은 3일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거야. 장날의 차이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럼 얘는 여기서 3일마다 열리니까 계속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지로 이사해야 되죠. 이게 보따리 장사들을 본다? 보부상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됐나 여기? 그래, 보부상은 언제더라? 어느 때 지방상이더라? 조선시대 지방상이. 그 정도 유념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줄쳐보면요. 시전상인 줄치고, 독점 판매권 줄치고, 이게 금난정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기전 줄치고, 그 지방에는요, 무슨 상 정도 줄쳐놓으면 되라? 보부상. 그 다음 밑에 숭업 있죠. 달라진 거 있다 없다? 없죠. 그냥 똑같이 무슨 숭업? 관영숭업. 끝. 화폐 있죠. 화폐 저와 있고 조선 통보라고 보이죠. 굳이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더라. 지읒자 들어간 통보나 보다 조선 전기 거. 상평 통보 정도만 기억 잘해두면 됩니다. 그럼 조선 전기는 마무리. 자, 그럼 이제 어디 가면 되더라? 조선 후기 경제 상황만 보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 후기 농업과 상업의 변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이제 요거 하나만 변화되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법? 이항법 하나만 변화되면 끝납니다. 이제 이항법이,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이항법이 어떻게 되더라? 전국 각지로 확대되면서 조선 후기 모든 경제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바뀌냐면은 이항법은 이점이 매우 크다고 했었죠. 이항법. 생산량이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만 쌀을 우선 이항법이 집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싹이 자랄 거 아니야. 싹이 자라는데 뭐 벼만 자란다? 아니면은 잡초도 자란다. 잡초도 같이 자란단 말이야. 그럼 잡초 이거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낫으로? 낫으로 하면 벼도 다칠 수 있죠. 손으로 뽑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지방 가다 보면 논바지게 봤죠? 엄청 넓죠. 그걸 떼양볕에서 그걸 제거한다고 해봐. 엄청나게 노동력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항법은 어떠더라? 다른 곳에서 싹이 자라잖아. 옮겨 심기 하는 거잖아. 그럼 잡초 없이 자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산량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 그리고 이제 잡초 뽑을 일이 있어, 없어? 없죠. 노동력이 5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양분을 이 땅에서만 먹는 게 아니죠.
두 군데서 먹었잖아. 그럼 땅의 지력을 많이 소비했다? 소비 안 했죠. 이걸 재배한 다음에 또 보리도 재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점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법 뭐더라? 생산량 몇 배? 2배 내지 3배까지 높아지게 되고요. 노동력이 몇 분의 몇으로? 5분의 1로 감소하게 되고. 근데 무슨 작도 가능해? 벼와 보리에 무슨 작도 가능하더라? 이모작도 가능한 게 무슨 법이다? 이양법.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대박이란 말이야. 하지만 봄철 가뭄만 나고 땅이 메말라 있으면 한 톨도 건질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럼 이제 조선후기 때 이걸 막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700년이나 시간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어때? 수리시설도 많이 개선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조선 전기학을 나올 때 무조건 뭐 기억하라 했어요? 양난이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야. 에라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확대시켜 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권장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농민들의 자구책으로 했던 게 뭐더라? 이항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항법의 결과 모든 조선기 경제가 변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농촌 사양도 변화가 돼요. 농촌의 변화. 농촌이요, 이제 첫 번째 소수 누구와 광작. 이 광작이 뭐다? 넓게 경작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여기서 몇 명이라고 있었는데 5명이 이랬잖아. 몇 명이 할 수 있다? 1명이 할 수 있다고 했죠. 넓게 경작한다. 그래서 뭐다? 광작. 그럼 얘는 가난뱅이가 되면 부자가 돼. 부자 농민이죠. 그래서 뭐다? 분홍이 등장하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 나머지 애들은, 나머지 4명은요 토지에서 쫓겨나지요. 그래서 이제 소수 광작과 다수의 토지에서 쫓겨났다. 토지 이탈민으로 나눠지게 되더라. 봐두시면 돼요. 요즘에도 자세히 안 나오니까 여러분한테 광작이라던가 부자 농민이 나오죠. 조선 언제 때의 특징이더라? 후기 때의 특징이란 거, 그 정도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따가 적을게요. 우선 얘네들이 이제 뭐 한대? 쌀을 사 먹어야 되죠. 맞잖아. 이제 직접 경작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소작도 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쌀을 사 먹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무슨 경제가 발달한다 그래? 교환 경제. 이 교환 경제를 어려운 말로 이렇게만 말할 뿐이야. 무슨 경제라 말을 해? 상품 화폐 경제.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 화폐 나오죠? 머릿속에 무조건 고쳐 그냥. 교환 경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이제 쌀 사 먹으니까 교환 경제 발달하고. 근데 우리 대동법이 나온 자식 누구 배웠어? 공인 배웠잖아. 상품 화폐 경제 더 발달하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수공업도 발달하고 화폐도 뭐다? 상용화되더라. 이게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어디다 초점 맞추면 돼? 이항법 요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뭐야? 이걸 기점으로 해서 상업의 변화와 수공업의 변화 이런 것만 이제 몇 개만 더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여기에? 그 다음에 요것도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배경 지지 빨리만 말할게요. 지대가 변화되거든요. 그 지대가 이제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뀐다고 해요. 타조법에서 도조법. 이건 빨리 말해줄게요. 타조법은 정률지대야. 소작농과 지주의 관계 말씀드렸죠. 땅 빌리면 얼마? 2분의 1 바친다고 그랬었죠. 이걸 뭐란다? 비율을 나눴다. 50대 50. 그걸 뭐더라? 타조법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도조법 뭐냐면 일정 액수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100이 나왔다. 50, 50. 200이 나오면 100, 100.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지요. 이 도주법은 내가 200 낼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정 액수를 딱 정해준 겁니다. 근데 농민들 입장에서 이게 훨씬 좋은 거야. 왜냐하면 농민들이 놀고 있잖아. 그러면 뭐다? 양만도 가져가는 게 별로 적지요. 그럼 와서 맨날 갈군단 말이야. 일 열심히 하라고. 신문적 관계가 내재돼. 근데 이제 농민들이 그래. 내가 200 줄 테니까 나한테 간섭하지 마. 그럼 지주도 간섭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소작농의 지위가 높아진 게 도주법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나오는 건 요거 많이 나와요. 감자, 그 다음에 어떤 거? 고구마, 고추, 인삼 이런 거 상품 작물 재배한 거 논다. 조선 후기 때의 특징이다.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페이지 보면요. 이항법 줄치고, 자 이제 30페이지 위쪽 조선 후기 들어갑시다. 이항법 줄치고, 농민계층이 분화되네요. 어떻게 분화돼요? 광작과 다수의 토지 이탈민 그렇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상품 화폐 경제는 좀 놔두고요. 이따가 3번 농촌의 변화했죠.
사조법에서 뭐로 바뀌었다? 도조법,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경작권이란 것도 인정되거든요. 이건 일제강점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산품작물 줄치고요.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 됐나요, 여기? 그리고 농서가 많이 나와 있죠. 농가, 집성, 색경, 그 다음 또 뭐도 있습니까? 산림경제, 해동농서, 임원경제지 여러 개가 있죠. 외울 때 어떻게 공부하면 돼? 농상집이 어디 거? 고려 거, 농사지글 조선 전기 거. 나머지 웬만한 농서 조선 후기로 빼면 됩니다. 조선 전기 때 양화소로 급양장로 보이죠? 웬만해서 그거 잘 안 나와요.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농서들. 그 농서 봤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되더라? 조선 후기 경제구나. 그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농업이 이제 마무리 됐죠? 그럼 이제 사업 보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고요. 문제 풀 수 있는 게 한번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200번 문제 들어갑시다. 200번 안 풀어진 것 같아갖고 200번 안 풀어져 있죠, 여러분들. 200번 우리가 아까 침에 풀었어야 했는데 그 200번 다음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업무를 보고에서 고르시오.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사해요. 자, 200번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58페이지, 문제번호 200번. 다음을 수행한 적절한 업무를 보고에서 고르시오.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사해요. 각 주현에 나누어 부과한다. 주현에서 속현의 일을 할당하고 향리들이, 자, 여러분 우선 속현 줄치고 그래서 집집마다 공물을 걷어들인다. 됐나요, 여기? 집집마다 걷어들인 건 조세, 공납, 역 중에서 뭐가 될까요? 공납이 됩니다. 됐나요, 여기? 그럼 공납과 관련된 거 정답 먼저 고르면 호구 파악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농가 밭은 뭐야? 땅 세금이니까 조세로 가면 됩니다. 디귿번 물품에 따라 거두는 적절한 시기. 왜? 특산품은 시기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디귿번 맞는 얘기고, 군포랑은 관련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선 때 살을까 하면 고려 때 살을까요? 고려 때입니다. 뭐가 있으니까? 속현이라고 있잖아. 됐나요, 여기? 네, 문제를 잘못 갖다 놓은 거 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1번 보시겠어요? 201번. 미출신 이상인이라고 나있죠. 조선은 수도 한양 도시 구획을 설명해서 경북권 북쪽상의 공업 협소일 때 앞쪽에 시장거리를 조성했다. 여기서는 줄쳐요. 정부의 허가받은 상점이 개설되었다. 무슨 상인 말한다? 시전상인. 그럼 시전상인과 관련된 거. 대동법을 계기로 등장한 건 공인이지요. 지방 돌아다니는 새끼 뭐라고 하더라? 보부상 그렇게 말하고. 병란도는 고려 때 특징이죠. 청해지는 통일신라 하대가 되겠고, 알아서 정답 몇 번 나온다? 5번 고르시면 됩니다. 202번 추구기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조선 전기 때 농업으로 옳지 않는 거. 조선 전기 농업으로 옳지 않는 거. 우경이 시작되었다. 이거 말 되게 쉽죠, 여러분들. 우경 시작된 건 언제다? 지증왕 때, 고대 때부터니까. 정답 쉽게 몇 번? 1번. 나머지 맞는지 봐봐요. 목화재배 확대되었다 맞고, 인원 삼작도 이제 널리 확대되고, 거기 봐봐요. 4번도 이모작이 가능해졌다만 나와있지. 확대되었다고 나와있다 안 나와있다? 안 나와있죠. 5번 12법이 발달로 이제 묵혀두지 않는다. 그게 뭐더라? 휴경지가 소멸된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208번. 208번 문제입니다. 208번 밑줄군 이들. 날짜의 차를 이용하여 장시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시켰다. 되겠죠, 여러분들? 보따리 장수를 뭐라 부르더라? 보부상.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분내서 10분 만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자, 조금만 더 조선 후기 마무리 칩시다. 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죠? 그럼 이제 뭐는 발달한다? 농업도 발달하지만 조선 후기 때는 뭐가 발달하더라?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 상업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관영상업이 발달한다, 민영상업이 발달한다. 민영상업이 발달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수업도 물건이 많이 팔리면 물건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숭업도 발달해요. 그래서 이제 관형 숭업이 발달한다, 민형 숭업이 발달한다, 민형 숭업이 발달한다.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지금 다시 어디로 와야 되죠? 교재는 31페이지, 30페이지, 미안해요. 30페이지 조서 후기. 우리 이양법과 상품화폐 경찰 농촌의 변화까지만 줄쳐놨지, 여러분들. 찾았나요? 네, 거기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하는 거. 상업 발달 줄치고, 관형사업을 쇠퇴하고 사상이 성정이 아니라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숭어 발달 줄치고, 그 선대제 정도 줄쳐놓고요. 네, 선대제는 뭐냐면은 빨리 말해줄게요. 내가 상인, 여러분이 수급업자지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자금과 원료를 먼저 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물건 만들지요. 다 만들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다 수거해서 파는 체제. 이걸 선대제라고 합니다. 유통경제가 발달하면 분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 발달 줄치고 떡대 줄치고요. 거기까지만 좀 봐두시면 됩니다. 여기 파트는. 자, 볼게요. 그 떡대는 뭐냐면은 이제 사업이 발달하고 수공업이 발달하고 뭐도 발달하더라? 강업도 많이 발달하거든요. 왜? 우선 요건 이따가 자세히 배울 거고, 민영 사업 발달하고 민영 수업이 발달한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이제 수업 분야에서 무슨 질한 것도 나왔다? 선대전환 개념도 나왔다. 선대전환은 그냥 조선 어디로 빼면 된다? 후기로 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업도 간단하게만. 물건 만드는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도 필요해? 화폐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화폐 뭘로 만들어? 구리와 철, 구리 갖다 만들잖아. 광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 무역도 발달하면서 은광 개발도 활발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돈을 투자하고 싶잖아. 돈을 100을 투자하죠. 무조건 뭐더라? 200이 된대. 2배 뛰게 된대. 확률은 95%야. 투자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이 광산 경영 해본 적 있다 없다? 해본 적 없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뭐더라? 그 당시 양반들이 이 광업에 투자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지가 경영해 본 적은 없잖아. 그래서 누굴 고용하더라? 떡대라는 색을 고용하는 거야. 그 양반들은 돈이 있으니까 양반들이 돈을 막 찔러줘. 누구한테? 떡대에게. 그럼 떡대는 이 돈 갖다가 노동자들을 고용합니다. 그 지가 광산을 경영하는 거야. 그러면 광산 경영에서 이윤이 나오죠. 혼자 가져갈까? 나눠 갖겠죠. 물주들. 오늘날 따지면 주식 투자자들. 얘가 뭐더라? CEO. 그러니까 주식 뭐더라? 자본과 경영가가 분리되고 있죠. 여기 뭐더라? 광업에서도 보이더라. 그렇게만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단어는 그냥 어떤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떡대 정도 나오면은 조선 어디더라? 후기라는 거 그렇게만 들어가면 될 겁니다. 됐나요? 여기 선대제 떡대 나왔다. 조선 어디구나? 후기구나. 그 정도만. 자, 그럼 이제 어디 줄치면 되죠? 그 떡대 정도만 줄쳐놓으면 됩니다. 떡대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뭐냐면은 설정 투자제. 원래 광산 누가 경영했더라? 국가가 경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광산 개발이 막 심화되는 거야. 많아지니까 국가가 뭐더라? 허락해 준 거예요. 가게를 설치하고 세금만 걷게. 됐나요, 여기? 그리고 이제 광산 개발을 하니까 몰래 채굴한 애들, 잠체 현상도 일어난다. 뭐 이런 단어도 조선 후기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 핵심 단어는 어떤 단어더라? 떡대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30페이지 다 끝났지, 여러분들? 30페이지 끝냈지? 그 다음 이제 31페이지. 자, 31페이지 조선전기 끝났고, 이제 조선 후기만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상인도 이제 뭐더라? 관상. 이 관상이 뭐야? 관형상인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무슨 상인? 시전상인. 그 다음 이제 누가 등장해? 개인상인 상인들, 사상들이 등장한다 보시면 돼요. 오늘날 어디? 얘가 무슨 거리? 종로거리에서 장난치고 있죠? 종로거리. 여기가 종로라고 하면은 사상애들은 이제 어디다? 동대문, 남대문 이런 데다 장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딱 보더라도 어때? 얘네보다 얘네 물건이 훨씬 더 값이 싸고 질이 좋은지 느낌 오죠? 그래서 얘네한테 밀린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 시전상인들이 사상을 공격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금난 정권. 이것도 우리가 정조 때 말씀드렸습니다. 난전이 뭐한다? 시장을 어지럽힌다 뜻이에요. 이걸 금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관상이 얘네들의 물건을 빼앗고 조져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뭐더라? 먹고 살기 힘든 거야. 죽기 아니로 얘네가 막 장사한단 말이야.
됐나요? 그리고 얘네가 금난 조건 행사하니까 얘네들이 A씨 그러면서 뭐더라?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송파 이런 데로. 성남까지도. 올 테면 와봐라.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또 어때? 예나 지금이나 돈이면 좀 다 되는 대상이잖아. 국가 관리한테 돈을 뇌물을 주게 됩니다. 관건과 결탁하게 돼요. 그 최종 승리 누구의 승리? 사상의 승리. 정조가 이 흐름을 보고 얘네 편을 들어줄까요?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정권 폐지? 금단 정권 폐지. 그게 뭐더라? 신의 통공정책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 그 다음에 수공업에서 아까 지금 말했듯이 이제 관영 수공업이 쇠퇴하고 이제 무슨 수공업이 발달하고?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고 아까 지금 나왔던 무슨 제가 있더라? 선대제. 그리고 이제 화폐는요.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마구마구 발달하잖아. 그래서 이제 무슨 통보가 나오더라? 상평통보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살짝 줄쳐놓읍시다. 조선 후기 때는요, 그 오른쪽 사상 줄치고 관건과 결탁, 돈질러 줬다는 얘기예요. 도시 외곽으로 이동. 그래서 정조 줄치고 신의 통공정책. 그게 다른 말로 무슨 정권 폐지? 금난 정권 폐지. 지방상인은 건너뛰어요. 안 물어보니까. 수공업에서는요. 민영 수업이 발달한다고 나와있죠? 그거 줄쳐놓고 그 밑에 무슨 제라는 게 나왔다? 선대제. 조선 어디로 빼라? 후기로. 그 다음 밑에 무슨 통보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었죠? 상평통보. 그 전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화폐의 기능이 뭐예요? 교환수단이죠. 또 하나의 기능은 뭐야? 재산 축척의 수단이 있죠. 이제 화폐가 재산 축척의 수단으로 인식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은행이 없잖아. 양반들이 집에다가 다 돈을 갖다 놓은 거야. 돈이 돌아 안 돌아? 안 돌겠죠. 동전이 황망해진다. 전황이라고 합니다. 그 동전이 없어지면 값어치도 뛰게 되거든요. 그럼 국가가 돈을 찍어내. 그럼 또 얘들은 뭐다? 또 집에다 다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럼 동전이 또 있어 없어? 없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조선 때에 화폐 경제 같은 걸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얘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황이란 건 여러분이 자세히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아, 이건 그냥 모른다. 조선 후기 때 상황이구나. 화폐가 막 시중에 안 돌아다니는 현상. 화폐가 그만큼 상용화되었고 재산 축척의 수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전황. 그래서 여러분들 전황이 나왔다. 그럼 조선 어디로 가면 돼요? 후기구나. 그렇게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상이란 게 등장하거든요. 거상은 말 그대로 거대한 상인이야. 오늘 따지면 현대나 삼성, LG 그 정도 급이야. 한 상인이 국가재정 3분의 1을 바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원래 경제가 발달하지 않으면 그때 한 번에 보다 일확천금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거상이 여기 있다고. 여기 우주에 있고, 우주에는 만상이라고 있어요. 만상. 서울에는요 경강상인. 경강은 쉽네. 경강은 경강보다 한강을 말하니까 경강상인.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평양에는 누가 있었고요? 송상이라는 애가 있었고요. 송상. 그 다음에 여기 동래구, 부산 동래구에 누구 했다? 내상이 있었다 보시면 돼요. 내상이에요. 그 시험이래. 내상, 내상. 여러분이 맞춰봐요. 청과 무역전담. 청과 무역전담. 만상, 일본과 무역전담. 내상. 됐죠? 한강 유역을 주변으로 돌아다녔던 애들. 마포, 송파, 여기 노량진을 돌아다녔던 애들은 누구더라? 경강상인. 이렇게 두시면 된다고요. 다시 얘는 누구랑 무역전담? 청. 얘는 한강을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저쪽 양화진 더 와서 뭐더라? 반포. 반포 아니라 마포. 그 다음 보면 노량진. 그 다음 더 가면은 광진, 송파. 이게 다 나루터라는 뜻이야. 나루터. 되겠죠? 6일 돌아다녔던 애들보다 경강상인. 내상은 누구랑 무역전담? 빨리. 일본과 무역전담. 이 송상은 전국에 체인점이 있었고요. 주로 전남했던 작품이더라 인삼이야. 그럼 만상과 내상을 연결시켰던 것도더라 송상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경강상이는 한강만 왔다 갔다 했던 애들이야. 얘는 국제 수출품이잖아. 전국에 체인점이 있었죠. 그래서 중개무역까지 했던 게 송상이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그러면 이제 마무리. 경강상인 줄치고 한강, 송상 줄치고 인삼 중개무역, 만상 줄치고 청가무역, 내상 줄치고 외화무역. 정리됐나요? 그 다음 객지여각 선박 줄치고
여각 있죠. 여관. 여러분들 옛날 모텔을 여관이라고 불렀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여자가 나그네 여자야. 객자도 나그네 객자. 나그네들이 묵는 곳. 여관방. 숙박업. 근데 그 당시 조선 때 있죠. 많이 돌아다니던 애들은 농민일까요? 상인들일까요? 장사치 애들이 되겠죠. 상자치를 있다 보니까 물건 좀 보관해 주세요. 보관업도 발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장사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 있죠. 돈도 빌려달라고 해요. 그럼 돈 빌려주고 이자 붙여먹는 걸 금융업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발전해서 나갔던 애들이 여가, 객주, 선박 이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줄치고 마무리된 거 맞나요 여기? 그래서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 후기 경제사가 끝났습니다. 문제 풀면서 이제 마무리 지겠습니다. 자, 페이지 60페이지 보고 페이지 60페이지 207번 들어갑시다. 다음 주제의 역학을 발음이 안 되네. 역할극 대사에 적절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선기 상인의 모습. 청과 거래할 땐 인셈이 최고야. 만상 맞는 얘기 되겠네. 내상. 일본 상인들은 일본 상이 온다니 미리 준비한다. 맞는 얘기고. 여러분들 시전 상인은 서울에 있는 새끼들이죠. 돌아다닐 때는 보부상이죠. 정답 몇 번? 3번. 네, 표정부터가 정답 같지 않잖아 얘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 들어갑시다. 다음 적이 실시된 결과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단정권 폐지. 보여주죠? 금단정권 폐지. 요게 다른 말로 무슨 통공? 신의 통공정책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어디가 되죠? 후기. 그리고 결과를 물어봤네. 이 결과 이제 뭐더라? 사상들이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겠죠? 그런 거 고르면 됩니다. 지방 장시가 처음 열린 건 이건 아니고 이건 고대 때부터고 정확한 시기는 좀 애매합니다. 국가 상급 통제가 강화됐다면 없어진 거다. 약화 또는 사라지게 된 거죠. 사상이 이제 넓게 장사할 수 있더라. 정답 몇 번? 3번. 그 다음 이제 210번. 그 확실하게 아니고 하나만 골라봐요. 그 만상, 책문후시를 통해서 대무역이 종사했다. 책문후시? 이런 거 있었나? 그 교재 다시 보면요. 책문후시라고 있었습니다. 증강계시는 뭐더라? 국가가 허락한 무역이고 책문후시는 밀무역이었다 보시면 돼요. 근데 니은번 봐봐요. 2번. 이거 조선 후기인데 신의 통공 이후에 금단정권 행사하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냥 간단하게 몇 번? 2번. 나머지 맞아요. 그 송상, 사계 치북법, 회계법, 독자적 회계법도 차원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니까. 경과상이 뭐더라? 한강 중시로 선박에서 운송업 중사한 거 맞고. 그 다음 내상 뭐더라? 외관에서 일본과 무역을 전담했다. 맞는 얘기. 확실하게 틀린 것만 잘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211번. 다음 정책이 시행된 시기 경제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거기 보면 무슨 통공정책? 신의 통공정책. 그거 줄쳐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특권 폐지. 자, 그럼 이거는 뭐다? 장시 처음 난 거 제껴버리고, 병란도 고려시대 제껴버리고, 알아서 정답 몇 번 나온다? 디귿과 리을 5번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2번. 17세기 또 주조된 화폐. 이게 바로 무슨 통물마더라? 상평통보. 됐나요? 그럼 이 당시 경제상은 어디가 된다? 조선 후기가 되겠죠? 활구 아니죠. 활구, 은병, 은덩어리병. 물론 활구 또는 뭐더라? 은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우리 아까 치면 지도에 화폐에서 막 은덩어리 병이 있었잖아. 이렇게 활구, 은병 또는 활구라도 하고, 은을 우리나라 지형부 따서 만든 것도 있어요. 은인데 우리나라 지형부 따서 만든 거. 고가의 화폐였다 보시면 된다. 이건 다 고려시대 거.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2번은 묶어서 그냥 은병 또는 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천은 고려때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선시대 조선 때 제작된 최초의 화폐는 아니라는 거 알겠죠? 네. 조선 후기니까 그 전기도 있었어요. 조선 통보도 있었고 팔방 통보도 있었는데 상용화되지 않았다 보시면 돼요. 전국적으로 통용되어 상업 발전에 기여했다. 정답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제 끝났죠, 여러분들? 네. 경제사가 제일 어려워요. 예,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경제도 모르는데 옛날 경제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그런데 여기 설명 잘 들어왔으니까 경제 파트는요, 점차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분야가 되고, 정치사랑 연결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요, 따로 복습 안 해도 문제는 계속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사 들어갈게요. 10분 쉬었다 들어갑시다.